안녕하세요. 선한싹 로열로더쌤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장은 최근에 34,4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멋지게 상승 보이고 FOMC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한 흐름을 보였다. 내일 새벽이면은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인상되더라도 이것을 끝날 것으로 아예 종료될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채권 시장이 이미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CPI가 이제 3.0까지 낮아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정화 단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4,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휴식 아주 좋은 거죠. 강력한 상승 이후에 휴식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급등 나오면은 급락이 동반되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멀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반짝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3,800 쪽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주들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양호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강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 추세단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이 요즘 재밌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코스피 쪽으로 해서 장중에는 이게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매도를 했어요? 1조 이상을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다시 사서 9천억대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2차 전지주 특히 포스코 그룹이나 이런 쪽이 기존에 철강 그룹이었고 이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한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렌 버핏도 기존에 샀다가 팔고 떠나고 했던 그 포스코 그룹인데 참 재밌는 이슈가 많은 기업이죠. 그런데 2차 전지주로 해서 막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는 이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 쪽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전기전자 쪽으로 또 일부 또 돌아서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조절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이 커져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이 좀 놀랍죠. 8천억이나 8,800억이나 놀라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 기존에 좀 줄였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채워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은 이제 콜 옵션 쪽을 계속 모아놓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구간보다는 2,650 정도는 8월 만기일까지 한번 넘겨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4%나 밀려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개장 초에는 양호한 모습 보이다가 900포인트, 890에서 900 요 구간을 흔들기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간 다음에 휴식이 좀 약하고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900포인트 돌파는 어렵고 830, 40 구간, 요 박스권 돼 있는 구간에서 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돌파 시도 바로 안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을 이렇게 3개월 가까이 받은 이후에 움직인 거 아주 좋다. 그래서 언제 이제 7월 중순 이후 7월 하순에는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력 테스트까지 예쁘게 받은 거 시장이 빨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만 올라갔다가 2차 전지주 좀 쉬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있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순환매 섹터 노리시던 분들 지금 밑에서 좀 잡아놨다가 이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요거 일부러 여러분들 좀 손절하라고 물량 털어내기 과정에 있는 섹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안 좋아서 밀리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밀어내렸다가 장막판에 프로그램 매수랑 쭉 들어오면서 멋지게 다시 제자리권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슬슬 2차 전지주가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예쁘게 잘 돌았고, 뭐 LS 그룹 같은 쪽까지도 움직였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류도 살살 움직여도 되는 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렸듯이 조금만 올라오면 얘가 팍 튀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가 오늘 76만원. 이게 포스코가 이게 언제적입니까? 이거 76만 원이면은 이 2007년도 리온 브라더스 사건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터지고 나서 중국에서 진입하면서 10년 넘게 하락을 했던 이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뭐 사업을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면서 76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멋진 흐름이죠. 포스코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뭐 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야 또 다시 한번 광명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구간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후반 정도부터는 얘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지 더 가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 제가 뭐 포스코 그룹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건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만 해도 28만 원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움직여도 되는데, 뭐 슈팅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슈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올라갔다가 살짝 쉰 것처럼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살짝 쉬는 모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50만 원 정도만 유지해줘도 되고 55만 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 상승이면 거의 광기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여기서 뭐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2차 전지주가 여기서 뭐 끝나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115만 원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괜찮고요. 100만 원 유지는 해줄 것 같다라고는 보는데, 115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요 구간에서 기간 조정 받고 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더 못 가고 유지되지 않고 밀려 내려오는 게 오히려 추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기 위해서 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번 주 주후반 정도에는 이제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었으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랑은 다르게 최근에 약간 슈팅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줄여야 된다라고 어제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움직임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움직이면은 줄여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만 원까지 돌파 시도하고 나서 좀 뭐 줄여야 되는 구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에 비해서 뭐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죠. 요 40만 원 정도만 유지해주면 되고 45만 원 위를 유지해준다. 이건 굉장히 수급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구간만 유지해줘도 더 움직일 수 있다. 40만 원만 유지해줘도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매도 일부 돌았는데요. SKI 테크놀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 구간 돌파하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0만원 넘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10만원 넘어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얘도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분리막 쪽에 이제 뭐 테슬라 얘기 나오고 하면서 살살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분리막 쪽도 관심 가져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 조정까지 예쁘게 받았고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도 휴식 구간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되겠죠. 10만 5천 원 아래를 하면 그래도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3기 EV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오랜만에 저점을 탈피하는 뭐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도 뭐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바닥권에서 이제 고려아연 이제 분리막과 동박 말씀드렸었는데, 동박 쪽 강자하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이제 롯데에너지 솔루션을 항상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이 35,000원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했다가 요 구간 회복되는 모습, 뭐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도 좀 너무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4만원 아래쪽은 내려왔다가도 빠르게 회복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4만원 구간을 언제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등락이 갈립니다. 4만원을 회복해 줘야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만원 이탈했다 회복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횡보하고 있죠. 이 구간을 좀 빠르게 돌파해줘서 65,000원까지만 가주면, 이 구간만 넘어가주면은 또 강해지는 거는 어렵지 않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또 슈팅성 움직임이 나왔죠. 얘도 좀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만원 정도 유지해주면은 뭐 아주 좋을 것 같고, 살짝 흔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요 갭 정도 뭐 만약에 흔들더라도 갭은 장중에 메우고 아래 꼬리 다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 리튬 쪽으로 해가지고는 포스코 엠텍이 수에다 28,000원 구간 넘어가면 또 좋아지고 34,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아직 이제 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고점 이제 막 돌파한 구간이니까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수익률 보충하기에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휴식 구간에서 잘 챙겨보시고요. 자, LS 네트워크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LX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휴식이 나왔습니다. LX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LS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쓱 밀리면서 휴식 구간을 잡고 있다. 휴식 구간을 잡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소재 쪽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다가 훅 밀리면서 이제 16,000원대까지 나왔는데 16,500원 요 구간 이탈하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매각 이슈까지 있는데 이 구간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회복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나무가는 이제 미국의 루모티브와 이제 자율주행 라이다 부품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제품 공급 계약 맺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14,500원 이탈한 거 요것도 조금 너무했죠.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행인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잘 붙여져서 오늘 좋습니다. 자, 루모티브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삼성이랑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다, 자율주행 회사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곳에 나무가가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자율주행 쪽하고 3D 카메라 센싱 쪽으로 해서 이제 뭐 VR, XR 쪽으로도 들어가 있고 다 이제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제대로 이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자 DDP에서 이제 세미나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당장은 이제 안 들어가고 하반기 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당장은 이제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가 꺾여도 안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좀 뭐 2단 3단 정도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뭐 네옴시티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반짝 행사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제대로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만약에 이번 주 주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예를 들어 한미글로벌 3만원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순환매 한번 돌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울고 웃는 이런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순환매 노렸던 분들 최근에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좀 누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호재가 만발한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종목들은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재가 있던 그룹들,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휴식 구간 취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제가 2차 전지주 쉬실 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휴식 구간이니까 지금 쓱 담아 놓으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환매 노리면서 보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된다라는 거. 2차 전지주에 수급이 쏠려 있지만 2차 전지 섹터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아마 수급이 좀 돌긴 할 텐데, 그리고 뭐 이런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돌 수는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돈 것처럼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쪽이나 뭐 PNT나 이런 쪽 장비주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다가 좀 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 중에서도 좀 덜 오른 거, 뭐 CIS라던가 뭐 이런 덜 오른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기준점 13,000원 회복한다거나 이런 모습 보일 때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 순환매 노리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이 기존의 뭐 AI부터 시작해서 좀 핵심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는 일부 바닥권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AI 헬스케어 쪽,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순환을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는 하반기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